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 두 명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고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이진숙 후보자야 교육자, 대학 총장이니까 차치하고요. 과연 한국의 정치 엘리트 양성의 과정, 그녀는 정치 엘리트인지 정치 연성화의 희생자인지, 강선우 의원 사례로 한국 국회의원 배출 시스템 병폐와 해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2020년 총선에 강선우는 민주당이 전략공천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치 신인, 여성, 전문직, 화려한 타이틀을 달고 입성했죠. 연세대학교, 영국의 명문 런던 정경대 LSE라고 합니다. 박사, 미국 대학 교수, 이런 스펙, 그리고 방송사 국제뉴스 앵커 출신이라는 이력은 많은 국민들에게 새롭고 유능한 여성 정치인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내 보여준 모습은 냉정히 말해서 정치인으로 설득력, 실력, 비전 어느 것 하나 담보하지 못한 걸로 저는 봅니다. 강 의원 개인의 자질 이전에 저는 그를 발탁한 정치 시스템의 허술함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대중 이미지, 당내 충성심 혹은 캠프 기여도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는 낙하산 엘리트 양상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공천은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이 아니라 정치 기획자들이 만들어내는 상품화된 후보자 무대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에서 정치인은 국민이 아니라 정당 혹은 그 정당의 권력자에게만 충성하는 고용형 정치인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당 대변인을 거치면서 대중 노출을 늘렸고 윤석열 정부와 보수 진영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존재감을 키웠죠.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는 정작 지역구 서울 강서갑에서는 얼굴도 잘 비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는 비판이 많았다고 합니다. 정책 기반 역량이나 대정부 견제, 사회적 아젠다 설정 능력도 미약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 충실했고 강성 지지층의 코드에 부합하는 언행으로 살아남아서 급기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리까지 꿰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질 논란, 보좌진 갑질 논란, 쓰레기를 버려라. 거짓말을 했어요. 먹다 남은 음식을 차 안에 두었다라고 변기를 와서 고쳐라. 그리고 보좌진이 가장 많이 바뀐 의원 가운데 한 명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전직 보좌관 협의회 회장단이 사퇴를 낙마시킬 것을 요구했죠.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냈고 그 결과 장관 후보자까지 오르게 했는가? 먼저 스펙 정치의 허상과 엘리트의 공허함을 짚고 싶습니다. 한국 정당의 인재 영입은 오래전부터 학벌, 외국 학위, 방송 경력, 이 세 개의 전형적인 조합을 이상적인 스펙으로 여겨왔습니다. 강선우는 그 전형을 모두 갖춘 인물입니다. 하지만 정치란 학문이 아닙니다. 삶을 이해하고 대중과 소통하며 제도화를 이끌어내는 기술이자 철학이어야 합니다. 즉 정치 엘리트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당들이 육성하거나 수혈하는 소위 엘리트 정치인들은 민생의 결을 채워하지 못한 채 당내 경력 사다리만 오르는데 급급합니다.
강선우 의원이 가장 상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는 대변인으로 방송과 인터뷰에선 자주 얼굴을 내비쳤지만 실제 정치적 해법이나 대안 제시에는 미흡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정치인이란 자리에서 그가 남긴 정치적 족적은 제한적입니다. 정치인이라는 자리에서 그가 남긴 정치적 족적은 제한적입니다. 그럼 정치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정치란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기술입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지방의회, 시민운동, 학술적 연구 등을 통해 오랜 기간 축적된 정치 내공이 엘리트 정치인의 자격이 됩니다. 반면 한국은 당 공천 시스템을 통해 정치적 숙성 과정을 건너뛴 인물들을 양산합니다. 일종의 정치 스타트업 방식입니다. 이미지 중심, 이벤트 중심, 충성도 중심의 구조에서는 수명이 짧고 정치 철학이 빈약한 정치인 흉내만 내는 짝퉁 정치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장차 중진이 돼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폐해가 심각한지 여러분은 지난 2년 반 동안 아셨을 겁니다. 더구나 여성 정치인의 경우 할당이라는 명분으로 진입 문턱은 대단히 낮아졌지만 진정한 정치 역량의 성장은 방기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강선우 사례가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이죠. 여성 정치인의 양적 확대는 중요합니다만 누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했는가에 대한 구조적 고민이 병행되지 않으면 결과는 결국 상징성만 남는 실패한 사례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엘리트 양성소는 정당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람직한 정치 엘리트 양성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정당 내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공천은 기여도보다는 역량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고, 로컬 거버넌스에서부터 실력을 입증한 인재들이 상향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대선 캠프 기여자, 유튜브 출연자, 대변인 이력자 중심의 정치 조달 구조로는 실력 있는 정치인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정치 엘리트 양성 코스는 제도화된 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입니다. 각 정당은 정치 아카데미 수준을 넘어서 공공문제 해결형 정치인 양성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혹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지방의회, 시민사회,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훈련을 거치고 공공정책을 기획했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한 경험이 있는 인물만이 국회라는 헌법기관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정치가 매번 정당보다는 대통령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도 정당이 제대로 된 정치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트란 자연 발생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란 진지한 훈련과 검증의 결과물이어야 하며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또한 수많은 실패와 책임을 감내한 사람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금수저 코스만 밟은 사람이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과
노동자의 삶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강선우 의원의 퇴장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상품으로 포장되고 소비되다 사라진 수많은 정치 신인들이 겪은 동일한 운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 엘리트 배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없는 한 무한 반복될 것입니다. 정치가 위기라면 그 시작은 정당 내부의 인재 설계도부터 다시 그려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2025년 6월 26일 받은 강선우 의원이 강선우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어제 지명받고 부산에서 첫 출근하면서 화재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4분 정도 화마로 희생된 이 내용을 7살, 10살 강 의원이 아이들의 첫 명복을 했던 빕니다. 내용을 들어봅시다. 얼마나 만지고 싶고 부족하고 골 이중적 비비고 싶고 준비가 안고 안 돼 싶은 내 새끼들을 얼굴형 잃고 그 아이들을 정치 가슴에 품고 시간을 견뎌내셔야 할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2025년 이 6월 자리에 26일 서기 전까지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지명받고 첫 출근하면서 정치가 실패하면 4분 정도 됩니다. 사랑이 이 내용을 무너집니다. 그건 강 의원이 도처에서 첫 했던 내용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부모님께서 새벽에 일을 이중적 나가셨던 준비가 그 안 시간에 돌봐줄 어른 단 한 명이 있었더라면 급조된 그 가족 곁에 국가라는 돌봄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감사합니다. 그 안타까움이 마지막으로 2025년 6월 알람소리처럼 26일 계속해서 제 강선우 마음을 의원이 깨웁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정치를 업으로 지명받고 삼고 있는 첫 사람 중에 출근하면서 한 명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분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강 의원이 청문회 때 했던 내가 내용 선택하지 않은 것들, 얼마나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이중적 차별 준비가 안 돼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얼굴형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극적인 않은 시선으로 정치 살피겠습니다. 알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편견과 갈등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추동력을 발목 잡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2025년 6월 조정하고 26일 때로는 강선우 결단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그리고 그 장관 조정과 후보자로 결단에 대한 지명받고 책임은 첫 오롯이 출근하면서 제가 지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한 사람과 인연을 맺고 이 내용을 그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꽤나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최선과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가난한 아이가 가난한 청년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청년이 급조된 가난한 노후를 맞지 않도록 알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범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길을 만드는데 마지막으로 역할을 2025년 6월 해보고 26일 싶습니다. 강선우 잘 의원이 해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고 더 아픈 곳, 하면서 더 낮은 곳으로 저의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더 낮은 무릎으로 그리고 몸을 더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뙤약볕에 서 계시는 국민께는 준비가 안 돼 남루하고 작을지라도 양산 같은 존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폭우 속에서 비를 맞으실 때는 그 곁에서 함께 맞겠습니다.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우리 부처가
저 마지막으로 개인 2025년 6월 당선 26일 정치인의 성과가 아닌 정부의 성과가 아닌 국민의 삶이라는 달을 따뜻하게 감싸는 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분 정도 됩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씀으로 청문회 때 했던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